보호자가 될 준비가 끝나고 가족으로 맞이할 반려동물을 공부했다면 입양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우리 집에 올 반려동물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준비물을 짚어볼게요. 첫 번째, 크레이트. 흔히 캔넬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병원을 갈 때, 차에서 이동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푹신한 방석이나 보기 예쁜 집들도 있지만 언젠간 안전하게 이동을 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크레이트 교육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육각장. 흔히 펜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호기심 많은 반려견이 무엇이 위험한지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씹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속 가둬두는 것보단 위험한 상황이나 보호자가 잘 관찰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안전문입니다. 반려견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공간이 있다면 어렸을 적부터 설치해서 계속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장난감입니다. 반려견의 넘치는 에너지는 산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견고하고 안전한 장난감을 이용해서 놀아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사료입니다. 연령별로 퍼피, 성견, 노령에 맞춰서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 가지를 구입하여 기호성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 간식입니다. 이빨이 나서 사료를 먹을 수 있는 순간부터 간식을 급여해도 괜찮습니다. 간식은 그냥 귀여워서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줘야 하는데요. 보호자가 유도하고 싶은 행동을 반려견이 했을 때 칭찬으로 보상해주는 용도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산책 도구. 어렸을 적부터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산책 도구를 채우고 밥을 준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기억이 생겨서 나중에 산책을 실제로 나갈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아이들이 받아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목욕용품. 강아지들의 피부, 모질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고 향이 너무 세지 않고 순한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 배변용품. 배변판, 패드 등을 구입하여 배변 교육을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패드 이외에 다른 것들, 요가 매트나 미끄럼 방지 매트나 발매트 같은 것들은 깔지 않아야지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반려견을 데려왔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반려동물 등록입니다. 이 제도는 동물의 보호, 유실, 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물 등록 대행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록 방법에는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가 있는데요.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경우에는 쌀알만한 크기의 인식칩을 반려견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고요.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경우 분실 위험이 없기 때문에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다시 찾기에 아주 용이합니다. 마이크로칩이 정말 안전한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동물 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 규격과 국제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술은 마이크로칩이 멸균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며 이상 반응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음은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입니다.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의 경우에는 반려견이 기르던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부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식칩을 펜던트 형태에 삽입하여 목걸이 형태로 착용하는 방식인데요. 분실되거나 파손될 확률이 있습니다. 만약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또한 우리와 같은 소중한 생명입니다.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 학대 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 학대 및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동물을 학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는 동물 학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9조에 따라 보호자는 반드시 적정한 사육과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관리나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등은 동물 학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 관리,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육공간의 바닥은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재질로 할 것, 동물의 사육공간이 코에서 꼬리까지 2.5배 이상일 것, 동물이 뒷발로 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외에서 기르는 반려견은 더위, 추위, 눈, 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필요하고 줄에 묶어서 키우는 경우는 줄 길이가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보호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맹견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이라면 반드시 교육을 통하여 입마개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보호자가 되고 다른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동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유실 유기된 반려견은 지자체에서 구조,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구조, 보호되는 반려동물은 국가동물보호 정보 시스템에 공고되니 여기에서 구조된 반려견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거나 해당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편 동물 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된 후에는 소유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반려동물을 데려가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 동물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되지 않았다면 우선 동물보호법 제15조에 의하여 반려동물 분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분실한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 군, 구청에 방문하시거나 국가동물보호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